당신은 스쿼트를 합니다. 고집스럽게 세트에 세트를 거듭하면서요. 사람들은 그것이 다리 힘을 위한 최고의 동작이라고 말했지만 당신의 대퇴사두근은 탄력이 없습니다. 허벅지 뒷면은 여전히 약하고 둔부는 거의 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노력이 부족해서도 나이가 제 몫을 가져가서도 아닙니다. 단지 고전적인 스쿼트는 허벅지 뒷면, 내전근, 그리고 둔근의 깊은 섬유를 표면적으로만 동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근육들이 쉰이 넘은 후에 당신의 다리가 힘을 유지할지 아니면 무너지기 시작할지를 결정합니다. 그 결과 몸은 끊임없이 부하를 허리와 고관절 굴곡근으로 옮기는 반면 정말로 중요한 근육들은 필요한 신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스쿼트가 놓치는 것을 단련하고 다리의 기능적 힘을 3배로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5가지 운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올바른 근육을 올바른 순서로 동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고의 운동조차도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조직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진정한 다리 힘이 나오는 곳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쉰이 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짐작조차 못하는 약점을 드러내는 동작에서부터요. 허벅지 바깥쪽에는 50살이 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사용하기를 멈추었으면서도 그 사실조차 모르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것의 이름은 중둔근입니다. 바로 이 근육이 당신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골반을 곧은 자세로 유지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그것이 약해지면 골반이 처지고 무릎이 안쪽으로 돌아가며 허리가 모든 충격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하기를 멈춘 근육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중둔근은 다리의 움직임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한 다리로 지지하는 순간에 걸을 때, 계단을 오를 때,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하체 전체를 안정시킵니다. 쉰이 넘으면 대개 그것이 가장 먼저 잠듭니다. 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둔근의 억제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일상적인 움직임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몸이 부하를 다른 곳으로 돌린 것입니다. 허벅지 안쪽의 내전근도 같은 운명을 맞으며 이 둘이 함께 당신의 다리에 그토록 부족한 그 숨겨진 기초를 이룹니다. 코펜하겐 플랭크를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위쪽 다리를 벤치나 의자에 올립니다. 이 위쪽 다리를 지지점으로 삼아 골반을 바닥에서 들어 올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하나의 곧은 선으로 유지합니다. 허벅지 바깥쪽과 안쪽을 따라 깊은 수축을 느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골반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세요. 위쪽 무릎을 곧게 유지하고 몸의 중심부를 긴장시키세요. 첫째 주 10초 유지, 각 방향으로 3세트. 너무 어렵습니까? 위쪽 다리를 곧게 유지하는 대신 무릎을 90도 각도로 굽혀 벤치에 올리세요. 같은 유지 시간, 더 작은 지렛대, 같은 근육이 일합니다. 둘째 주 20초, 셋째 주 완전한 기술로 30초. 이것을 달성하면 쉰이 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여러 해 전에 잃어버린 안정근을 다시 활성화하게 됩니다. 이제 고관절 안정근이 다시 작동하므로 당신의 몸은 마침내 다음 동작을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안정성을 진정한 다리의 기능적 힘으로 바꾸는 동작 말입니다. 이 동작은 간단해 보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합니다. 무릎 들어 올리기를 동반한 스텝업은 둔부, 허벅지 뒷면과 앞면을 단련합니다. 하지만 바로 정점에서의 무릎 들어 올리기가 진정한 근력 운동을 유산소 준비 운동과 구별합니다. 바로 그 고관절 굴곡의 순간이 지지하는 다리를 완전한 부하 아래에서 안정시키도록 강제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진정한 작업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위쪽 다리의 발 뒤꿈치로 밀어내는 대신 아래쪽 다리로 바닥을 차고 올라갑니다. 이 실수는 부하를 둔근과 허벅지 뒷면에서 곧장 대퇴사두근과 종아리로 옮깁니다. 그렇게 해서는 다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위아래로 걷는 것뿐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엄격합니다. 동작을 시작하기 전에 아래쪽 다리를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리세요. 잔재주도 반동도 없이요. 모든 작업은 오직 위쪽 다리가 해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평범한 계단의 한 단이 이상적입니다. 안정적이고 적절한 높이를 가졌으니까요. 박스나 벤치를 사용한다면 그것이 단단하고 그 높이가 당신의 무릎과 엉덩이 사이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발 뒤꿈치를 포함해 발 전체를 표면에 놓으세요. 이 발 뒤꿈치로 밀어 올라가세요. 정점에서 반대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세요. 1초 동안 버티세요. 그 다음 정확히 3초 동안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세요. 바로 이 천천히 내려가는 동작에서 힘이 만들어집니다. 첫째 주, 각 다리당 8번, 3세트, 오직 자신의 체중만으로요. 둘째 주, 손에 가벼운 덤벨을 들고 5kg으로 시작하세요. 셋째 주, 무게를 7kg으로 늘리거나 올라가기 전에 아래 지점에서 멈춤을 더하세요. 이제 당신의 다리가 한 번에 하나씩 독립적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므로
당신의 몸은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고전적인 스쿼트가 결코 해낼 수 없는 방식으로 둔부와 몸 중심부의 근육을 연결하는 동작 말입니다. 쉰이 넘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루트 브리지를 해낼 수 있지만 한 다리를 바닥에서 들어 올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모든 핵심이 있습니다. 워킹 글루트 브리지는 표준 브리지를 기초로 삼아 회전에 저항하는 요소를 더하는데, 이것은 둔근, 허벅지 뒷면, 그리고 몸 중심부의 깊은 근육이 하나의 전체로서 일하도록 강제합니다. 단순히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오랜 세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그 협응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일반적인 글루트 브리지는 양쪽이 서로를 보완하도록 허용합니다. 한쪽 둔근이 더 약하면 다른 쪽이 그 일을 떠맡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끔 느끼는 그 한쪽 허리의 통증, 좀처럼 가시지 않는 그 둔한 통증, 그 원인은 10중 8구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척추의 문제가 아닙니다. 둔근의 비대칭의 문제입니다. 한쪽이 모든 부하를 짊어지는 동안 다른 쪽은 한가롭게 쉽니다. 그리고 쉰이 넘으면 이 불균형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등을 대고 누워 무릎을 굽히고 발을 엉덩이 너비로 바닥에 놓고 골반을 완전한 브리지 자세로 들어 올립니다. 정점에서 둔부를 강하게 조이세요. 이제 골반이 처지거나 돌아가지 않도록 하면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세요. 2초 동안 버티세요. 다리를 다시 내리고 방향을 바꾸세요. 당신의 골반은 내내 단단히 고정된 채로 있어야 합니다. 만약 처진다면 당신은 바로 무엇을 단련해야 하는지를 찾아낸 것입니다. 첫째 주, 각 방향으로 6걸음, 3세트, 골반을 곧은 자세로 유지하는 데 집중하세요. 둘째 주, 8번, 각 걸음의 정점에 3초의 멈춤을 더하세요. 셋째 주, 부하를 높이기 위해 무릎 바로 위에 가벼운 운동용 밴드를 끼우세요. 이제 당신의 둔근이 대칭적으로 일하고 몸 중심부의 근육이 믿음직하게 동원되므로 당신의 몸은 마침내 이 모든 프로그램에서 가장 강력한 한다리 운동을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운동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다리가 약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는 척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쉰이 넘은 후의 하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둔근, 허벅지 뒷면과 앞면을 한 다리씩 완전한 가동 범위에서 단련합니다. 어떤 기구도 이 효과를 흉내내지 못합니다. 어느 것도 그것에 견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평범한 스쿼트처럼 대합니다. 곧장 아래로 내려가면서 왜 앞쪽 무릎이 아픈지 의아해합니다.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는 고전적인 스쿼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다리로 하는 골반의 기울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무릎의 통증이 사라지고 둔근이 마침내 일에 동원됩니다. 몸통은 앞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어야 합니다. 앞쪽 다리의 발 뒤꿈치는 바닥에 단단히 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뒤쪽 다리는 그저 지지대 역할만 합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방법, 그리고 모든 추측을 배제하는 비결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사용할 벤치에 앉으세요. 앞쪽 다리를 곧장 앞으로 뻗으세요. 뻗은 다리의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는 그 지점이 당신의 발의 위치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표시입니다. 추측하지 마세요. 세트 도중에 위치를 바꾸지 마세요. 한번 재고 그곳에 발을 고정하세요. 이제 일어서서 뒤쪽 다리의 발등을 당신 뒤의 벤치에 올리세요. 그러면 이미 올바른 자세가 된 것입니다. 거기서 고관절에서부터 앞으로 살짝 기울이고 앞쪽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내려가세요. 발 뒤꿈치에 중점을 두고 앞쪽 발 전체로 지지하며 다시 올라오세요. 둔근이 어떻게 일하는지 느낄 것입니다. 내려갈 때 들이쉬고 올라올 때 내쉬세요. 무릎이 발끝 방향을 향하도록 결코 안쪽으로 꺾이지 않도록 살피세요. 첫째 주, 각 다리당 6번, 3세트, 오직 자신의 체중으로 올바른 자세를 찾는데 완전히 집중하세요. 둘째 주, 8번, 손에 가벼운 덤벨을 드세요. 셋째 주, 10번, 무게를 늘리거나 아래 지점에서 2초의 멈춤을 더하세요. 이제 각 다리가 진짜 부하 아래에서 독립적으로 일하므로 당신의 몸은 방금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보호할 2가지 동작을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토대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아리 훈련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쉰이 넘으면 그것은 심각한 실수입니다. 당신의 종아리는 그저 미용을 위한 근육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몸의 2번째 심장입니다. 종아리 근육의 모든 수축이 정강이에서 몸의 중심부로 혈액을 다시 퍼올립니다. 약한 종아리는 나쁜 혈액순환, 발목의 부종, 그리고 현저히 더 높은 낙상의 위험을 의미합니다. 한 다리 카프 레이즈는 이 펌프를 복원하고 발목 관절의 안정성을 되돌려주며 비복근과 가자미근을 강화합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을 더 안전하고 더 확실하게 만드는 두 근육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올바른 가동 범위 없이 카프레이즈를 합니다. 그저 위아래로 살짝 튕길 뿐 근육을 거의 동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범위란 내려갈 때 발 뒤꿈치를 계단 높이 아래로 내리고 올라갈 때 완전히 뻗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 없이는 그저 일하는 척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두 다리로 동시에 하는데 이것은 더 강한 쪽이 부하를 떠맡고 더 약한 쪽이 쉬도록 허용합니다. 약한 종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상작용과 결합된 가동 범위의 소홀함의 문제이며 쉰이 넘으면 이 두 요인이 거의 보장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균형을 위해 벽이나 단단한 표면 옆에 서서 그것에 아주 살짝만 기대세요. 오직 안정을 위해서요. 한쪽 발을 바닥에 곧게 놓고 다른 쪽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세요. 이제 지지하는 다리의 발끝으로 천천히 올라가세요. 올라가는데 2초, 정점에서 꼬박 1초 동안 버티세요. 그 다음 정확히 3초 동안 아래로 내려가세요. 바로 이 천천히 내려가는 동작에서 진정한 힘이 만들어집니다. 다음 반복 전에 아래 지점에서 완전한 늘어남을 느끼세요. 튕기지 말고 서두르지 마세요. 첫째 주, 각 방향으로 8번의 느린 반복, 3세트. 둘째 주, 10번, 아래의 늘어남 지점에서 작은 멈춤을 더하세요. 셋째 주, 가동 범위를 키우기 위해 같은 느린 속도로 계단 가장자리에서 하세요. 이제 당신의 종아리가 다시 작동하므로,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도 없지만 다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는 방식으로 다리 아랫부분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마지막 동작을 위해 우리를 이상적으로 준비시킵니다. 이것은 보너스입니다. 하지만 건너뛰지 마세요. 정강이를 따라 이어지는 그 근육인 전경골근은 당신이 매 걸음마다 발이 어떻게 착지하는지를 조절합니다. 그것이 약하면 발끝을 끌게 되고 발목이 접질리며 무릎이 견디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충격 부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한 번도 그것을 단련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전경골근과 종아리는 직접적인 기랑근으로 작동합니다. 하나는 강하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다면 다리 아랫부분 전체의 생체 역학이 무너집니다. 아픈 무릎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쪽 근육 사슬의 소홀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쉰이 넘으면 그것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벽에 기댄 발끝 들기를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등을 벽에 단단히 밀착하고 발 뒤꿈치는 걸레바지에서 약 15cm 떨어뜨리고 다리는 곧게 합니다. 발끝을 정강이 쪽으로 최대한 높이 끌어당기세요. 1초 동안 버티세요. 천천히 내리세요. 15번의 반복 후에 정강이를 따라 예전에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수축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근육의 불균형이 제거됩니다. 첫째 주 15번 3세트. 둘째 주 정점에서 멈춤을 더하세요. 셋째 주 벤치에 앉아 운동용 밴드나 가벼운 무게를 발에 고정하고 저항을 주며 같은 동작을 하세요. 여기 당신의 완전한 하체 시스템이 있습니다. 6가지 동작, 스쿼트 없이, 기구 없이, 오직 올바른 근육이 마침내 올바른 일을 해내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방금 스쿼트가 놓치는 모든 것을 단련하는 6가지 동작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중둔근, 내전근, 허벅지 뒷면, 종아리, 그리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정강이를 따라 있는 그 근육까지요. 단순한 훈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체의 완전한 재시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이 6가지 동작 중에서 어떤 것이 당신이 짐작조차 못했던 약점을 드러냈습니까? 댓글에 적어주세요. 저는 하나하나 모두 읽습니다.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왜냐하면 다음에 오는 것이 당신이 방금 알게 된 모든 것에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놓치지 마세요.